이놈은 사람 구실 못하니 그냥 죽는 게 낫소. 장터 한복판 멍석 위에 있는 한 청년을 향해 몽둥이가 날아듭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제 돈을 다 가져가시고 이 아이를 주십시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과부 월선이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어 짐승 취급받던 머슴을 사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딱 한 달 만에 월선의 집 앞에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집니다. 멍청이 머슴이 보찜에서 꺼낸 이것 때문에 비웃던 이웃들은 땅을 치며 배아파했다는데 과부의 운명을 180도 바꾼 머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상업의 중심지로 이름 높던 개성 땅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3년째 이어진 흉년으로 하늘은 메마르고 땅은 갈라졌지요. 봄이 와도 씨앗은 싹을 틀 수 없었고 여름이 와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굶주림이 가득했고 저작거리에는 디제에 쫓겨 팔려나온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각박한 세상이었습니다. 인심은 흉흉했고 약한 이들은 더욱 약해져만 갔지요. 한때 활기 넘치던 개성장터는 이제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고 굶어 죽는 이들의 시신이 길가에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이 각박한 개성 땅에 월선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온 월선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작은 포목점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남편과 함께 일구던 가게였기에 월선은 가게 하나하나가 남편의 손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약한 월선은 가난한 이들이 외상을 청하면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파 약을 지어야 한다는 말에 시집갈 딸의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에 월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마님. 그렇게 쌓인 외상값은 돌아오지 않았고 가게에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악독한 경쟁 상단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지요. 가게 문서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월선은 매일 밤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월선을 괴롭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최객주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인 최객주는 개성에서 손꼽히는 악독한 상인이었지요. 최객주는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로 그들의 집과 땅을 빼앗아 재산을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최객주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피해 다녔지요. 어느 날 최객주의 가게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덩치 큰 머슴 하나가 실수로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린 것이었지요. 이 멍청한 놈이 감히 내 물건을. 최객주는 칠성이라 불리는 그 머슴을 멍석에 말아 죽도록 패고 있었습니다. 피가 멍석을 적셨고 칠성의 신음소리가 장터에 퍼졌지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갈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최객주의 무서움을 아는 이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지요. 월선은 매일 아침 쌀독을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쌀독이었지만 월선은 남편이 남긴 유언을 떠올렸지요. 여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한번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소. 남편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를 돕고 어려운 이를 보살피던 남편이었지요. 월선은 남편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되새기며 월선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최객주는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최객주는 월선의 가게 앞을 지나칠 때마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가게는 내 것이오. 문서는 이미 내 손에 있으니 각오하시오. 월선의 가슴은 답답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월선은 남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이 급히 달려가 보니 최객주가 칠성을 향해 몽둥이질을 하고 있었지요. 밤만 축내는 짐승 같은 놈, 쓸모없는 것이. 최객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멍석에 말린 칠성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손과 발이 묶여 있어 칠성은 몸부림조차 칠 수 없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수군대며 칠성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멍청이 칠성이 또 사고를 쳤구만. 저런 놈은 맞아 죽어도 싸지. 월선은 칠성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짐승이 아닌 살려달라고 외치는 간절한 사람의 눈이 담겨 있었지요. 월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칠성의 눈빛에서 돌아가신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 아이를 그만 때리시오. 월선의 외침에 최객주가 비웃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상관이오? 내 머슴 놈을 내가 다스리는데 누가 간섭이오? 최객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풀었지요. 그 안에는 가게 운영 자금으로 아껴둔 마지막 쌈짓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내일 당장 밥을 굶어야 하는 돈이었지요. 이 돈을 받고 그 아이를 나에게 파시오. 월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지요. 사람들은 월선을 미쳤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남편이를 돈 주고 사다니 정녕 미쳤군그려. 제 코가 석자인데 남의 걱정이라니. 최객주는 비웃으며 돈을 낚아챘습니다. 돈을 세어보더니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이 멍청이는 당신 것이오. 월선에게는 이제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후회하지 않았지요. 사람을 구하는 일에 어찌 값을 따지겠습니까? 월선은 피투성이가 된 칠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칠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월선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다독였습니다. 월선은 칠성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깨끗이 씻기고 보니 칠성은 생각보다 훤칠한 청년이었지요. 때를 벗기니 희고 깨끗한 피부가 드러났고 다친 곳을 약으로 치료해주니 칠성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말 한마디 없이 월선이 내준 밥을 5그릇이나 비워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월선은 한숨이 나왔지만 따뜻한 국밥을 더 내어주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었지요. 밥을 먹는 칠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지 오래된 듯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쌀독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저렇게 먹는 칠성을 며칠이나 먹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칠성에 맞아서 부은 얼굴을 보니 월선은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하셨지요. 영감.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월선은 남편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은 월선의 곁에 앉아 눈물을 닦았지요. 칠성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월선은 칠성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깨끗이 씻기고 보니 칠성은 생각보다 훤칠한 청년이었지요. 때를 벗기니 희고 깨끗한 피부가 드러났고 다친 곳을 약으로 치료해주니 칠성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말 한마디 없이 월선이 내준 밥을 5그릇이나 비워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월선은 한숨이 나왔지만 따뜻한 국밥을 더 내어주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었지요. 밥을 먹는 칠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지 오래된 듯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텅 빈 쌀독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저렇게 먹는 칠성을 며칠이나 먹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칠성에 맞아서 부은 얼굴을 보니 월선은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하셨지요. 영감.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월선은 남편을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은 월선의 곁에 앉아 눈물을 닦았지요. 칠성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이웃 상인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식충이를 들였다지. 원래 마음이 약해서 망하는 법이라니까. 저러다 정말 거리로 나앉겠어. 월선의 귓가에 온갖 험담이 들려왔지요. 사람들은 월선을 보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쌀은 빠르게 동이 났고 월선은 칠성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끼니를 굶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끼를 먹던 월선은 이제 하루 한 끼로 버텼지요. 나흘째 되던 날 월선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칠성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을 지었지요. 괜찮다, 괜찮아.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월선의 몸은 날로 야위어갔지만 칠성의 밥그릇만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그런 월선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요. 밤마다 칠성은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월선이 고생한다는 것을 칠성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월선이 팔려고 내놓은 비단을 칠성이 찢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월선이 화를 내려는 찰나 찢어진 비단 안에서 시커먼 썩은 손뭉치가 쏟아져 나왔지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던 비단이 알고 보니 불량품이었던 것입니다. 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칠성은 냄새만으로 불량품을 구별해낸 것이지요.
내가 이걸 어찌 알았느냐? 나도 몰랐는데. 칠성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깨달았지요. 칠성은 멍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을 하지 않을 뿐 놀라운 재능을 지닌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월선은 칠성에게 물건을 고르는 일을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칠성이 고른 물건들은 하나같이 품질이 뛰어났지요. 칠성은 천의 결을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빛에 비춰보며 좋은 물건을 골라냈습니다. 월선은 칠성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이 무거운 짐을 들려 하면 번개같이 나타나 대신 들었지요. 밤에 찬바람이 불면 창문의 틈을 메워주었고 월선이 기침을 하면 따뜻한 물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월선이 비를 맞으며 가게로 가려 하자 칠성은 자신의 도롱이를 벗어 월선에게 입혔지요.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말입니다. 칠성아, 내가 병들면 어찌하려느냐. 월선이 걱정하자 칠성은 씩씩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칠성의 행동에서 월선은 죽은 남편의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칠성아,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월선이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자 칠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아무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던 세상에서 월선만이 칠성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나날이었지요. 저작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월선과 칠성을 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가게에는 조금씩 손님이 들기 시작했고 칠성이 고른 물건들은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월선의 가게에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고른 물건들이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물건을 산 사람들은 모두 만족해하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월선의 가게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지요. 최객주는 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전현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 거야? 내가 두고 볼 수 없지. 최객주는 부하들을 시켜 밤마다 월선의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게 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위협했지요. 또한 관아에 뇌물을 써서 월선을 장터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세금을 다 내지 못하면 가게를 비워야 할 것이오. 관아의 아전이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월선은 막막했지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어도 그 큰 돈을 한 달 안에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밤마다 가게를 지키며 최객주의 부하들을 막아냈지만 관아의 압력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월선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칠성은 그런 월선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느 날 칠성이 월선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칠성은 산을 가리켰지요. 월선은 칠성을 따라 산으로 갔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몰랐지만 월선은 칠성을 믿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칠성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험한 절벽을 마치 평균처럼 오르내렸지요.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는 눈빛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풀 한 폭이, 돌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지요. 칠성아, 너 혹시... 월선이 물으려 할 때 칠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신만이 집안의 자손입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오랜만에 내는 목소리라 그런지 쉰 듯했습니다. 칠성은 왕실에 진상하던 전설적인 신만이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칠성의 조상들은 대대로 왕실에 귀한 약재를 찾아 바치는 일을 했지요. 하지만 가문이 몰락하고 빚에 쫓겨 최객주에게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산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칠성의 눈빛이 처음으로 빛났습니다. 월선은 칠성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동안 말 못할 사연을 품고 살아온 칠성이 안쓰러웠습니다. 고맙구나, 칠성아. 하지만 위험한 일이라면 하지 않아도 된단다. 월선의 말에 칠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고 싶다는 눈빛이었지요. 가게를 비워줘야 할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최객주는 벌써부터 월선의 가게 앞을 서성이며 흉측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이 가게는 내 것이다. 오래 기다렸어. 월선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지요.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감, 미안합니다. 당신이 일군 가게를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칠성이 월선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칠성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지요. 마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월선은 칠성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자신을 구해준 월선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지요. 좋다. 내가 가자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마. 나는 너를 믿는다. 월선은 마지막으로 칠성을 믿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산으로 향했지요. 산길은 험했지만 월선은 칠성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선 두 사람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산을 올랐습니다. 칠성이 안내한 곳은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절벽이었습니다. 월선은 숨이 턱까지 찼지만 칠성을 따라 한 걸음씩 올랐지요. 구름이 발 아래를 지나갈 만큼 높은 곳까지 올랐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할 정도로 높았지요. 저기입니다. 칠성이 가리킨 곳에 영롱한 붉은 열매가 보였습니다. 절벽 중터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신령스러운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지요. 칠성은 목숨을 걸고 절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월선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지요. 칠성의 손이 미끄러질 때마다 월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해라, 칠성아. 한참 만에 칠성이 내려왔습니다. 칠성의 손에는 사람 모양을 한 신령스러운 산삼이 들려 있었지요. 뿌리가 사람의 팔다리처럼 생긴 것이 신묘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입니다. 왕실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월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천년 산삼을 칠성이 찾아낸 것이지요. 이것만 있으면 가게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생을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칠성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월선은 칠성을 끌어안았습니다. 칠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마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기에 이 작은 은혜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기쁨도 잠시 하산하던 길에 누군가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최객주였습니다. 최객주는 왈패들을 가득 이끌고 와서 칼을 빼어들었지요. 10명도 넘는 왈패들이 월선과 칠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산삼은 내 머슴놈이 캔 것이니 내 것이다. 최객주의 억지였습니다. 월선은 칠성을 돈 주고 산 지 이미 오래였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칠성이는 내가 돈 주고 데려온 아이요. 장터의 모든 사람이 다 보지 않았소? 증거가 어디 있소? 노비 문서는 내가 가지고 있소. 최객주는 위조된 노비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문서에는 칠성이 최객주의 노비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왈패들이 월선과 칠성을 에워쌌습니다. 월선은 겁에 질렸습니다. 최객주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지요. 산삼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도 내놓아야 할 것이오. 이 깊은 산 중에서 두 사람 없어진들 누가 알겠소? 최객주의 협박에 왈패들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월선은 칠성을 보호하려 앞을 막아섰지요. 하지만 월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월선이 떨고 있을 때 칠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과거 매맞던 그 칠성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올랐지요. 자신을 구해준 월선을 해치려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께 손대지 마라. 칠성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왈패 하나가 비웃으며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요. 감히 내 주제에. 칠성은 맨손으로 그 칼을 잡아챘습니다. 쇠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요. 왈패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칠성은 짐승 같은 괴력으로 왈패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산에서 단련된 팔힘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요. 한 명씩 왈패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감히 이놈들 덤벼라. 최객주가 소리쳤지만 칠성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월선을 지키는 호랑이와 같았지요. 결국 최객주와 왈패들은 도망쳤습니다. 칠성은 월선을 돌아보며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월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객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먼저 달려가 월선을 고발했지요. 사또 앞에 끌려간 월선과 칠성, 그리고 최객주가 마주섰습니다. 관아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모여들었지요. 저 여인이 내 노비를 꿰어 산삼을 훔쳤사옵니다. 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최객주는 위조된 노비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문서에는 칠성이 최객주의 노비라고 적혀 있었지요. 최객주가 관아에 뇌물을 쓴 덕분에 문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사또가 월선을 쏘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소?
월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서가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칠성이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노비가 아니옵니다. 칠성의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지요. 모든 사람이 칠성을 쳐다보았습니다. 소인은 빚 때문에 잠시 잡혀 있던 양인이옵니다. 저 최객주란 자가 소인을 불법으로 가두고 학대했사옵니다. 칠성은 자신의 몸에 난 매질 자국을 보였습니다. 등과 다리에 난 상처는 끔찍했지요.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월선 마님께서 빚을 갚아주셨기에 소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은혜를 갚고자 산삼을 찾아드린 것이옵니다. 소인은 10만이 가문의 자손이옵니다. 사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칠성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최객주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지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라. 사또는 조사를 명했습니다. 최객주의 악행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칠성의 말을 듣고 철저히 조사를 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객주가 칠성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학대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뿐만 아니라 최객주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은 죄까지 밝혀졌습니다. 위조 문서를 만든 죄도 명백했지요. 최객주, 내 죄를 알겠느냐? 사또의 호통에 최객주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하지만 사또는 매정했지요. 최객주는 곤장 50대를 맞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동안 최객주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통쾌해했지요. 한편 천년 산삼은 왕실 진상품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월선에게는 막대한 포상금이 내려왔지요. 그 돈은 월선이 평생 모은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던 남편의 유언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영감, 보고 계시지요? 당신 말씀이 옳았습니다. 월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월선의 해안을 칭송했고 칠성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입을 모았습니다. 한때 월선을 조롱하던 이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요. 월선은 산삼을 판 돈으로 개성제일의 상단을 차렸습니다. 칠성은 상단의 대행수가 되어 월선을 보필했지요. 칠성의 안목으로 고른 물건들은 개성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월선의 상단에서 파는 물건은 모두 품질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팔도에 퍼졌지요. 사람들은 월선의 상단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한때 월선을 조롱하던 상인들도 이제는 머리를 조아렸지요. 마님의 해안을 따를 자가 없사옵니다.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월선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외상을 내주었고 굶주린 이들에게는 밥을 먹였지요. 해마다 흉년이 들면 쌀을 풀어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하셨지요. 그것이 장사의 근본입니다. 월선은 남편의 유언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월선의 상단은 날로 번창했지요. 칠성은 월선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했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월선은 칠성에게 물었습니다. 칠성아, 그때 왜 나를 따라왔느냐? 다른 부자들도 많았을 텐데. 칠성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제 목숨을 걸었지요. 마님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월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정원의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지요. 연분홍 벚꽃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옛말에 덕불고 피루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쌓으면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투자라는 것을 월선과 칠성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가장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을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